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라디오 98.9MHz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이라는 그림책 들어보셨나요? 저녁 준비하러 가는 이모, 배달 중인 우체부 아저씨, 지붕 수리 중인 목수 아저씨 등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모두 누워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포즈로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바쁘고 활기찬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게으르게 누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그림책들로 1시간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로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이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연 속에 그림책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의 사연과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의 이니입니다. 이니님은 봄이 되면 설레지 않으세요? 네, 저는 예전부터 꽃이 필 때가 되면 막 설레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역시 머시님은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저도 봄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바람과 함께 온 미세먼지와 황사가 저의 싱그러운 봄을 뿌옇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좀 그래도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새 학기의 설레임, 새 출발, 뭐 그런 희망찬 기대감은 절 아주 설레게 합니다. 그렇죠. 아줌마가 된 지금도 봄은 우리를 참 설레게 합니다. 자, 사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누가 보낸 내용인가요? 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동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길 바랬는데 한 명도 같은 반이 되질 않아 속상합니다. 중학교 교실이 낯설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낯섭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옛날 생각도 나네요. 그래도 사연 주신 학생은 친한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를 갔잖아요. 네. 저는 친구들이 거의 집 앞으로 가는데 저는 버스로 한 5정거장쯤 가는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집 앞 고등학교는 여학교였는데 제가 간 곳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전화위복이었군요. 네.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지내야 할 텐데 뭐 매년 3월이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1년마다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응원해줘야 해요. 네, 게다가 저희 시대 때는 한 반에 한 50명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친구할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30명도 채 안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교성 좋은 아이들은 뭐 새로운 친구들 만난다는 게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께 노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21학번이 부릅니다. 스티커 사진.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하트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오늘 뭐해 날씨도 좋은데 홍대 가서 커피나 마실래 연인들 많은 거리에 도란도란 너랑 걷고 싶은데 우리도 예쁜 커플 옷 입고 같이 데이트할래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하트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이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니님, 낯선 중학교 생활이 고민인 이분께 어떤 그림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친한 친구와 헤어져 낯선 환경에서 낯선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이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그림에서 출판한 김수경 그림책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입니다. 토마토와 선인장이라 너무 힘든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살짝만 건드려도 툭 터져버릴 것 같은 토마토와
가시로 된 선인장의 만남이 뭔가 위태위태하게 느껴지시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시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 고슴도치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단 그림책 한번 볼게요. 표지가 아주 강렬해요. 주황색 표지에 초록색으로 제목이 쓰여 있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보고 난 뒤에 제목이 계속 눈에 어른거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 빨간 토마토 색깔에 그 초록색은 선인장을 떠올리는 색깔 아닐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은데요. 주황색과 초록이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니까 특이하게 표지에 네모 모양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네, 뭔가 틀 안에 다른 세상을 표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네모 사이로 보이는 저 조그만 작은 아이가 주인공 선인장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토마토 나라에 유학을 오게 된 선인장 이야기입니다. 인사 나눌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이곳에서 선인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토마토 나라 선인장, 다양한 상징으로 읽힐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인공 선인장처럼 유학 생활이 힘든 이들도 생각나지만 국적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생각나고 낯선 학교 생활도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 저는 세종시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긴장도 되고 참 낯설었거든요. 이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사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희 신랑 그리고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이니님을 만났네요. 동네 친구를 잘 만난 덕에 제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자,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서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선인장과 토마토가 동글동글하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단단함이나 가시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책상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똑같아요. 네, 앞서 말한 국적이 다른 사람들, 성격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죠. 뭐가 많이 달라 보여도 사실은 비슷한 게 더 많은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낯설고 다르다는 기준도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토마토 나라에서 선인장이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토마토 친구, 선인장은 너무 기쁩니다. 상상해보면 너무 다른 두 친구의 겉모습, 위태위태한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죠.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멋진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나 저는 궁금한 마음만 들게 하고 살짝 빠진다는 것. 그 방법은 그림책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아쉽지만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 그려드릴 수 없는 이 마음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책 읽는 세종축제에서였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어떤 20대 여자분께서 이 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어떤 부분에 울림이 있었을까 궁금해 보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 한번 펼쳐보시고 그 감동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학생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사연 주신 분, 이 책에 나온 주인공 선인장이 되어 토마토 나라를 여행해 보세요. 그럼 낯선 환경과 친구들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이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도 사연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온유와 이진아가 부릅니다. 밤과 별의 노래. 마음이 어두워서 잠드는 게 어려워져 복잡한 세상들이 부지런히 괴롭혀 창밖에 햇살이 내 얼굴 가득 덮어도
얼마나 좋을까. 꿈이 만약 이루어지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힘겨운 하루 끝을 찾아오는 별처럼 널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줄래. 모두들 잠드는 침묵의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내가 눈물에 밤지 새면 빛이 되어줘. 나도 너의 불안한 밤에 빛이 돼줄게. 내가 길을 잃고 헤매면 별이 되어줘. 네가 알 수 없는 내일의 별이 돼줄래. 모두들 어딘가 떠나는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별빛이 되어줘.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방송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 혹은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문언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글과 말로 그림책 소식을 전하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문어입니다. 머시님, 성덕이란 말 아세요? 네, 성덕이면 성공한 덕후 아닌가요? 네, 저 성덕입니다. 제가 고정순 작가님 아주 열렬한 팬인데 세종시 작은 책방 에잇에 북토크 오셨을 때 가서 듣고 사인도 받고 그리고 사진도 함께 찍고 그랬거든요. 네, 문어님도 성덕이신가요? 네, 저도 성덕이에요. 소윤경 작가님 그림책을 샀는데 제 이름이 담긴 사인과 작품 엽서들 그리고 젤리까지 보냈더라고요. 게다가 작가님 SNS에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작업해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인하고 포장하는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좋으셨겠어요. 네, 성덕 맞네요. 우리 둘 다 성덕입니다. 네,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을 만날 수 있어서 독자로서는 아주 반가운 판매 형식이에요. 거대 출판 시장에서 만날 수 없는 작품들을 독자와 이어주니까요. 오늘은 이 행복을 가득 담아 소윤경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윤경 작가 작품 중에 콤비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 표지를 봤을 때는 좀 징그럽다는 느낌이었는데 읽다 보니 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그중에 주호를 간호하는 바리
라는 거미를 보면서 나도 아픈 아이 곁에서 여러 개의 눈으로 살피고 8개나 되는 손으로 다정하고 꼼꼼하게 간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어떤 날을 떠올리게 해줬거든요. 아, 그랬구나. 거미의 겹눈과 다리를 돌봄으로 보는 것. 그게 소윤경 작가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네. 낯설게 보기, 도식을 깨뜨리고 자신만의 시선을 갖는 것. 어린이 책에서는 보기 힘든 화법이죠. 네. 그 미학적 아름다움이나 재미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림책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또 그 세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판적 세계관을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통해 펼쳐 보이고 또 공감하도록 이끄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레스토랑 살에서 텅 빈 접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건 내가 타자로 남을 수 없도록 만든 작가의 흡입력이었어요. 마치 그 접시를 내가 비운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세운 작가의 철학이 없다면 가질 수 없는 설득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작가의 여러 인터뷰를 보면 삐딱한 단단함이 느껴져요. 작가가 가진 예민함과 신념이 제 덕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그 덕심에 불을 붙인 건 수연이었어요. 그 책은 옛 이야기 장화홍련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 맞죠? 네. 전래동화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독립출판그룹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작품인데요. 작가님 집 근처에 수련이 엄청나게 많이 피는 큰 연못이 있다고 해요. 10년 넘게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다가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겪었던 괴로움과 연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역시 작가는 다르네요. 수련을 보면서 가부장적 스토리와 연결을 하다니요? 네, 그쵸. 이 작품은 장화홍련 이야기를 재혼 가정으로 설정하고 과연 계모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못되고 추한 사람들이었을까 물어봐요. 재혼 가정,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괴물 같은 잔혹함과 이기심에 직면하게 만들죠. 네. 존재감 약한 사람으로 살기를 교육받아왔던 둘째 딸. 그리고 이제 어디서도 조용하고 예쁜 존재로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온 작가의 삶도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작가는 수연이 한 가지 코드로만 읽히지는 않았으면 했어요. 공포 그림책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장르이니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만 읽으셔도 좋아요. 저도 처음에 정보 없이 읽었을 때는 마치 스릴러 보듯이 읽고 또 서로 다르게 읽히는 그런 해석하는 관점을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작가의 의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연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인연을 따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표지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어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암시도 주고 있어요. 작품에선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것,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거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이 다시 거울 속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누군가를 끄집어내는군요. 네. 역시 글 없는 그림책이라 상상의 여지가 아주 무궁무진하네요. 맞아요. 그게 글 없는 그림책이 가진 매력이죠. 전 소윤경 작가를 우렁각시로 만났어요. 그래서 예리하고 이지적인 느낌의 작가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던 떡붕이를 읽고 작품에 나오는 안경 쓴 언니가 작가와 오버랩되면서 내적 친밀감이 더 커졌어요. 13년 기른 청과복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아파 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책 마지막 면지에 떡붕이가 바다로 가고 있었죠. 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정말 100번 이해가 가는 소망일 거예요. 찾지 못해도 좋으니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해라. 그 간절한 마음이요. 소윤경 작가 기존 작품들과는 또 결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더 매력이 있어요. 내가 그리던 떡붕이를 읽으면서 저는 시인 윤동주가 생각났어요.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처럼 잘 알려진 시들도 있지만 제가 윤동주 시인을 깊이 사랑하게 된 건 시인이 쓴 동시 때문이었거든요. 윤동주 시인과 동시, 생각지 못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마치 소윤경 작가와 떡붕이처럼요. 떡붕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동시 덕분에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셨었군요. 네, 의외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문어님을 위해 전혜진이 부른 윤동주의 서시 함께 듣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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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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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운다. 어떻게 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윤경 작가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은 미술과 문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은 다양한 시각 예술을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그림책과는 다른 색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각 예술을 접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그림책 세계를 위해 우리 독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림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세에서 100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그림책 세상을 꿈꾸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방송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 혹은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도 그림책 수다쟁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같이봄의 지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2022년 근로연에서 나온 이소영 작가의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인생 전반에 걸친 고무장갑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까요? 네, 지난 시간에 사랑 이야기가 노년의 젊은 시절부터 약간 회고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신혼부부 아니면 연애 초기 연인들 뭐 그런 느낌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먼저 빨간 아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두꺼비겠죠?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쫙 펴서 표지 전체를 한 번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뒷면과 앞면이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속에 있는 빨간 두꺼비는 물 밖에 있는 하얀 두꺼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얀 두꺼비는 지금 뒷표지에 그려져 있고요. 네. 이 뒷표지에 그려져 있는 하얀 두꺼비는 다른 친구들과 물가에 앉아 있는데 아주 즐거운 표정입니다. 뭔가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색감이 알록달록 화려한 것 같아요. 네, 화려하죠. 저는 이 책 사실 그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재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표지 만져보면 느낌이 여느 책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또 하나 그림책에서 두꺼비를 이렇게 예쁘게 그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 빨간 두꺼비 표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너무 귀엽게 표현된 저 두꺼비. 저는 이소영 작가를 사실 잘 알지만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테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멋지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작가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예요. 그림자 너머로 2014년 볼로냐 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었고요. 굴뚝귀신은 2019년 BIB 한국 출품작에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여름이라는 책이 화이트 레이븐스상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마음안경점, 잃어버린 거울, 안녕 나의 루루, 겨울별 등의 작품이 있고요. 여름이란 작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스타 이런 데서 되게 핫했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란 작품 언제 여름에 한번 우리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좋죠. 여름엔 여름, 겨울엔 겨울. 저는 최근에 안녕 나의 루루 봤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눈물 한 방울 찔끔 날 정도로 너무 감성적이어서 이 책도 한번 나눴으면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는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출간과 동시에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면 괜히 어깨가 좀 으쓱 그렇게 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에서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네. 또 이제 그 나라에서 책들이 먼저 출간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제 생각엔 조만간 K-팝에 이어서 K-그림책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너무 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볼로냐 도서전이 지금 네네. 전시회가 이제 곧 하는데 그
표지가 이수지 작가 그렸더라고요. 포스터를 공식 그래요? 포스터를. 네, 네. 멋지죠. 정말 이수지 작가의 그 뭐랄까 기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미 K 그림책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 책은 어느 일요일에 가수 김민기가 부른 작은 연못이란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노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연못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수다 해볼까 합니다. 김민기가 부릅니다. 작은 연못.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작은 연못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듣고 보니 혹시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됐어요. 아, 아닙니다. 뭐 싸우기도 하지만 이 책은 100% 해피엔딩입니다. 뭐 더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그림책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첫 페이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은 숲속 연못가에 흰 두꺼비 하양과 빨간 두꺼비 빨강이 살고 있었어요. 하양과 빨강은 오래전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둘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함께 지내고 있지만 둘은 아주 많이 달랐다. 많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친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성격이죠. 하양은 친구가 많은 아이예요. 멀리 사는 친구들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귀고 있고요. 하양이의 꿈은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파티를 여는 게 꿈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인가 보네요. 그렇죠. 반면에 빨강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본다면 빨강이는 완전히 아이일 것 같고요. 하양이는 E인과처럼 보이죠?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면 빨강이와 하양이가 정말 다르구나 하고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양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면 빨강은 불편했어요. 때를 지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았어요. 그래도 빨강은 하양이 같이 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빨강은 하양을 그만큼 좋아했거든요. 내향적인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저는 그 내향적이거나 또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 얘기만 하고 떼지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조금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피곤하고 귀찮지만 좋아서 거절할 수 없다는 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다. 아, 완전히 저는 좀
코끝 찡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그래요? 네. 아니, 왜 거절할 수 없나요? 그런가요? 네. 좋아하니까 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매번 거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종종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저는 사실 아이의 트리플 A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강이한테 완전히 공감했어요. 그래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정말 기빨리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대화도 재밌게 하는 그런 인싸들을 보면은 옆에서 같이 있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거든요. 야, 저는 꿈달님이 아이의 트리플 A형인 줄 몰랐는데요. 티 안 나게 연기하고 있어요. 아니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빨강이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척, 괜찮은 척. 또 갑자기 또 마음이 짠 막 이러는데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요즘 그림책에서도 사회적 정서가 잘 묻어 있어서 좋은데요. 옛날 같으면 꼭 결혼해야 같이 지내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에서는 오래전부터 친구고 지금은 함께 지낸다고만 나와요.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꼭 부부가 아니어도 같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풀어낸 것 같아서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네, 깊게 들어가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사실 남녀 관계보다 친구 관계가 더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머시님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처음 어른들의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나 부부이겠거니 하고 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랜 친구라는 문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독점이나 집착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형제자매에서 보여주는 부모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독점력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특히 여자친구들 보면 있잖아요. 단짝 친구라는 개념. 저도 어릴 때부터 단짝 맞아요. 친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전 빨강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하양이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전 특히나 빨강이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친구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랑 더 많이 놀아주면 안 되나? 나랑 같이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는 모두의 친구였거든요.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단짝 친구라는 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저는 하양이 같은 면도 있었나 봐요. 물론 이렇게 더 깊게 사귄 친구들도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또 나를 단짝 친구라 부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 친구들을 좋아했고 그런데 전 더 많은 친구들이 궁금했고 제가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이 뭘 잘하거나 이런 재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단짝 친구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또 빨강이 입장, 하양이 입장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저는 빨강이와 하양이 옆에서 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다람쥐였나요? 네, 동물 친구들 같다고 할게요. 지금 저희 사이에 계신데. 그러고 보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이 책을 유아의 질투, 분노,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계의 불균형과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독점 욕구에서 생기는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네, 이런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다고 하면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공감한다니 정말 멋진 그림책이지 않나요? 물론 관계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사실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죠. 네, 어렵죠. 그리고 조금 전에 꿈딸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모임에서 처음 얘기 나눌 때 아주 자연스럽게 부부에 대입해서 얘기했잖아요. 빨강은 남성, 하양은 여성. 그림 보면 하얀 두꺼비가 이렇게 볼터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책에 남자, 여자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는 빨강이, 여자는 하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나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쌓여있는 선입견이 많다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 선입견 덩어리였어요. 진짜 여러 가지 토론 주제가 주어지는 그런 그림책이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 둘의 문제는 결국 성격 차이에서 시작하는 거였죠. 뭐 대부분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림책 속의 빨강이와 하양이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양이는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파티를 여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빨강이는 하양이랑 단둘이만 있고 싶어 하고요. 섭섭한 마음이 크죠. 그런 관계들을 표현한 그림책들은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거쳐서 대부분 좀 모두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걸로 끝이 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짧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빨강이 큰 실수를 저지르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데 빨강이 일부러 또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모든 그림책처럼 해피엔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남녀 관계가 중간이었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맞춰주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해피엔딩이니까 네.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1번이면은 싸움도 없고 천생연분처럼 이상적인 관계가 될 텐데 사실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불균형이 생기니까 결국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져주거나 맞춰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1번이라고 해도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달라도 저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죠. 빨강이도 하양이 같은 성격에서 뭐 파티를 좋아해도 파티 취향이 또 다르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서로 이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네요. 사실 서로에게 1번이 아닌지 1번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국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빨강이가 자기의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저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계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꼭 남녀 사이가 아니라도 말이죠. 두꺼비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의 좋은 관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그림책으로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너 그림책 수다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저희 라디오에 소개되는 책들 외에도 다른 재미난 책들로 이야기 나누는 수다를 들을 수 있죠. 네, 시간 관계상 라디오에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곳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책들도 등장합니다. 유튜브에서 중구난방 그림책 수다 검색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저희 무슨 곡 같이 들을까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딱 이 노래다. 동시에 떠올랐어요. 네네. 바로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끝곡으로 이 곡 들으며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다양하고 더 좋은 그림책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네요. 어떠세요? 이제 더 이상 그림책이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조금씩 느끼고 계신가요?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해 읽는 그림책을 펴들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정하게 나를 쓰다듬는 그림책의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곡 듣겠습니다. 더 자두, 대화가 필요해.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고장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방송 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김수경 글그림, 출판사 달그림의 토마토 나라의 온선인장, 소윤경 글그림, 문학동네 출판, 콤비, 소윤경 글그림, 웅진주니어의 수연, 그리고 내가 기르던 떡붕이, 이소영 글그림, 출판사 글로연의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셋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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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져라